네, 안녕하세요. 새롭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식 싹쓸이 진행을 맡게 된 박혜미입니다. 앞으로 토요일 아침을 힘차게 시작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50분 동안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는 어떠셨습니까? 정말 좋을 게 하나도 없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CPI와 PPI 등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왔고 또 다음 주에는 FOMC까지 변동성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분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럴 때 개인들이 주식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 방송 조금 더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확인해 보시죠. 네, 간밤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을 계속 괴롭히는 건 경기 침체 우려죠. 특히 다음 주 예정된 FOMC의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글로벌 배송업체 페덱스의 경고가 투자 심리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네, 다우존스 지수는 0.45% 하락하면서 3822.42포인트에 나스닥도 0.9% 내리면서 11,448.4에 S&P 500도 0.7%의 하락세를 연출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장은 어떻게 마감이 됐을지 확인을 해보시죠. 이번 주는 4거래일이었습니다. 13일 하루 급등했고 그 후로 쭉 밀렸습니다. 상승분을 야금야금 반납을 했죠. 어제는 결국 심리적인 지지선 2,400선을 지키지 못하고 내주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코스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거래소와 비슷한 흐름이었죠. 하루 급등, 그 뒤로 쭉 하락. 어제는 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대형주들이 일제히 밀리면서 코스닥이 더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시장 간단하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가 조금 더 걱정이 되는데요. 토요일 아침 주식 싹쓸이와 이번 주 장을 분석을 하시면서 다음 주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시죠. 그리고 오늘 정지우 위원님만의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전화 01786-1022-1023, 문자는 013-3366-8200. 이쪽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위원님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MTNW 베스트 어드바이저 정지우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반갑습니다. 같이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실제로 뵌 건 제가 처음인데 예. 위원님이 굉장히 유명인사시더라고요. 아닙니다. 네. 별거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종목도 잘 주시고 이 예. 종목들의 수익률이 너무 좋다고 들어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정미래라는 별명도 있으시던데요. 그런가요? 네, 제가 처음 모니터링을 들었어요. 쭉 해봤거든요. 감사합니다. 예. 네, 앞으로 위원님과 잘 좋은 종목 골라서 예. 다음 주에도 수익 많이 낼 수 있는 방법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우리 이번 주 시장이 어땠는지 먼저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 굉장히 힘들었는데 예. 이번 주 체크 포인트 정리해 예. 주시죠, 위원님. 일단 다음 주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이번 주 체크 포인트부터 먼저 설명드려보겠는데, 일단 이 전기차 부품 소재주들이 좀 초강세 흐름이 전개됐어요. 일단 제가 좀 설명드렸던 미래나노텍, 그리고 이수화학, 그리고 에코플라스틱, 모트렉스 같은 기업들이 소재 부품할 거 없이 너나 할 거 없이 굉장히 강하죠. 요즘에 지수가 조정받고 있나라고 하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종목 장세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금융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종목에 초점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소형주 위주로 역시 실적이 급증하는 종목들 위주로. 제가 말씀드렸던 미래나노텍 실적 급증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수학도 마찬가지였고요. 에코플라스틱도 올해 상반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죠. 모트렉스도 마찬가지 관점이고요. 주식은 앞으로의 실적이 얼마만큼 급증할 종목이냐 이거를 판단해야지 과거는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실패하는 요인이 뭐냐면 지금 과거 지표 가지고 앞으로 미래의 정책을 펼치려고 그래요. 욕먹기 싫어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앞으로의 흐름이 전개될 부분,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빅사이클에 들어가죠. 이제 전기차 시장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성숙 단계까지 갔을 때 먹을 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 계속 주시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추격 매수하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전기차 내용은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로 이제 원달러 환율. 이 1,400원대를 육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 원달러 환율이 다시 또 이제 하락을 할 거냐, 위쪽으로 상승할 거냐. 저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1,500원 돌파하고 결국에 1,000원대까지 곤두박질 치죠.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위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300원대를 육박하고 또 곤두박질 치죠.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역시 또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부터 장 막판에 정부가 개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확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리고 막판에 삼성전자가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기회가 아닐까. 항상 많이 올라간 다음에 떨어질 거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많이 떨어진 다음에 다시 올라갈 거로 생각해야 되고요. 아닌 말로 지금 원달러율이 1,100원대다.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나중에 오히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언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꺾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고점에 이제 대비를 하는 구간. 그렇다라고 하면 오히려 증시는 반등에 이제 대비를 하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간밤에 미증시가 이제 급락은 했지만 오히려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는 플러스권으로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장이 끝나기 이제 직전에 미 나스닥 선물 지수가 이미 1% 가까이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이 폭락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야간 코스피 선물 지수는 올라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일단 갭 하락은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반등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포스코 생산 차질 때문에 중소형주들이 철강주 같은 경우가 굉장히 강했어요. 하이스틸이라든지 휴스틸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또 흐름이 견조하게 이제까지 올라오고 바닥에서 뭐 동국제강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급등세가 이뤄졌었고요. 그런데 일단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큰 대형 호재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다음 주에는 숨고르게 할지도 모릅니다. 대신 중소형 철강주 중에서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또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실적 대비 상당히 아직도 저평가, 재평가를 받지 못하는 기업들 위주로 노린다라고 하면 철강 업종은 어떻게 보면 전체 업종 내에서도 가장 좀 저평가되어 있는 업종 중에 하나거든요. 철저하게 잘 선별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연초에 설명드렸던 휴스틸 180% 가까이 올라왔는데 일단 시간이 다니까 지난주 급락했죠. 그 이유가 이제 시설 투자를 위해서 800억의 유상증자를 한다. 뭐 나쁜 건 아니죠. 왜? 앞으로 시설 투자를 대규모로 한다라고 하면 지금 텍사스 지역 쪽과 군산 지역 쪽에 1,000억 이상의 대규모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증을 하는 것 같아요. 중장기로 봤을 때는 호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고점에서 떨어질 때가 됐으니까 그렇게 꺾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앞으로 잘 집중하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전기차와 환율, 철강주 이렇게 포인트를 짚어봤고요. 위원님과 함께하니까 뭐 든든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좀 대비를 해보면 좋을지 위원님의 다음 주 전략 한마디로 바로 들어볼게요. 네, 한마디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가 지금 WHO에서 이제 팬데믹이 끝이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좀 끝이 보이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이제 푸틴 같은 경우가 전쟁을 끝내고 싶다라는 얘기를 일단 하긴 했어요. 그만큼 어느 정도 이제 이 우크라이나 쪽에서 지금 강력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의 지원을 얻은 우크라이나. 좀 더 전쟁이 연말 정도에 빨리 끝나지 않을까 기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원화 약세. 다음 주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한미 통화 스와프 이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꺾이는 거거든요, 대부분. 예전에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고요. 코로나 위기 때도 마찬가지고요. 한미 통화 스와프 얘기 나오면 거의 이제 그때부터 꺾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이 보이는 게 아닌가. 지금 아직 끝은 아닌데 보이기 시작을 했다는 게 큰 의미를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반기는 저가 매수에 주력하는 구간이 아닌가 싶고요. 내년도부터 본격 상승 전환을 기대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코로나와 전쟁과 원화 약세 끝이 보이기 시작해서 이제 하반기 저가 매수에 주력하자라고 하셨는데요. 위원님과 좋은 종목을 정말 잘 찾아볼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과 이번 주 증시를 분석을 해봤고 다음 주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는데요. 주식을 하다 보면 이렇게 감으로 느낌대로 하게 되는데 꼭 나중에는 그 종목이 골칫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투자에도 공부가 필요하다는 걸 요새 정말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싹쓸이 기법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네, 오늘도 바닥 싹쓸이 주식투자법 준비해 왔는데요. 일단 이제 추석 연휴 이후에
중요한 이제 내용을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어떤 부분을 설명하는 게 가장 좋을까? 그런데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대규모 시설 투자 확대하는 기업들을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데 뭐 대규모 투자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뭐 가지는 못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일단은 그 안에서 대규모 시설 투자하는 기업들을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세아베슬 같은 경우를 제가 지금 쭉 보게 되면 지금 바닥에서부터 여기서 이제 외바닥을 형성을 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기 쌍바닥 그리고 하단 추세 이제 지지받고 다시 이제 돌려놓고 있죠. 월봉상 지금 이제 중기 3바닥 적산병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MACD가 이제 빨갛게 이번 달부터죠. 하나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스토캐스틱 지표와 투자 심리도가 50 이상으로 올라오기 시작을 하죠. 이게 바로 차트상 기법이 이제 맞는 거죠. 항상 MACD 빨갛게, 파라볼릭 같은 경우는 아직 빨갛게 상승기로 전환은 안 됐어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 파라볼릭이 시간이 지나면서 내려오면서 주가는 또 뭐 횡보를 하든 올라가든 떨어지든 내려오면서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밑에서 빨간 게 하나 딱 나오는 시점, 그리고 나서 20개월 이평선 돌파하는 시점, 그 시점부터 해서 이제 본격적인 움직임이 형성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세아베슬 지주는 세아창원 특수강의 자회사로 100% 두고 있거든요. 세아창원 특수강은 최근 들어 이제 이 사우디 쪽에 아람코, 전 세계 시가총액 1, 2기업, 애플과 이제 장을 다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아베슬 지주가 어떻게 보면 네옴시티의 지금 독점적인 또 수혜주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거든요. 국내에서 이 아람코 쪽이랑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아람코랑 대규모 합작 법인을 설립한 기업은 제가 볼 때는 뭐 이 기업 말고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아베슬 지주는 국민연금 쪽에서 지분을 5% 가까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서도 추가 장내 매수가 들어오죠. 그리고 자산가치 대비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4년 동안의 의무 외탁, 이 139억 원을 무상으로 출연하고 있어요. 그만큼 공짜로 직원들한테 주식을 주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일단 수급 들어왔죠. 국민연금과 주포 세력의 수급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평가돼 있죠. 그런데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잖아요. 그것도 수소 분야, 그것도 전기차 부품 분야, 그것도 우주항공 분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전 부품까지. 이 네 가지 재료가 이제 앞으로 재료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11월 달 내년 1월 달에 이제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을 하고요. 우리나라도 사우디에 방문을 합니다. 움직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단 그만큼 이 세아베슬 지주 같은 경우도 전저점 부근, 15,000원대 정도가 한 전저점 부근인 것 같아요. 중기적인 관점에선 전저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국민연금 쪽에서 180만 주 정도가 250일 동안 이 부근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그만큼 연기금 쪽에서는 단기 수급인 경향이 좀 적거든요. 대부분 중기 투자로 이제 진행을 할 때 지분 5% 공시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별로 올라온 게 없어요. 저평가돼 있고. 그래서 이렇게 중기 3바닥 적산병 형태로 가는 그런 부류의 종목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네옴시티 관련주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면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이제 대표이사의 매도 물량이 좀 나왔거든요. 그리고 실적 대비 이제 고평가돼 있습니다. 이 기업이 네옴시티 주도주가 되지 않으면 다른 어떤 종목도 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세아베슬 지주도 앞으로 꾸준한 관심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세아베슬 지주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영우 DSP 이런 기업들이 제가 1,500원대에 설명드렸죠. 그 이유가 자사주 매입 공시가 떴었어요. 1,500원대. 그러면 당연히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겠죠. 왜? 월봉상 외바닥 그리고 이렇게 쌍바닥 그리고 3바닥 패턴이 이번 달에 형성이 되는데 월봉이 적산병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됐고요. 그 고점을 돌파를 시도하고 있어요. 월봉 적산병, 아까 세아베슬 지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작년도부터 이제 신공장 증설을 대규모로 투자가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이 기업은 로봇 사업, SK 쪽이랑 로봇 사업을 출하, 양산, 뭐 설계 거의 독점적으로 총괄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치킨까지 튀기는 로봇을 지금 조만간 지금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우 DSP는 최근 들어 삼성 SDI 쪽에 OLED 셀 검사 장비를 대규모로 수주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비밀 유주 조항이 걸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만큼의 이제 규모는 11월 달에 이제 돼봐야지 알겠지만 일단은 이
이 종목 같은 경우 2차 전지 검사 장비 시장도 진출하고 있고요. 반도체 검사 장비 시장도 진출하고 있고요. 왜? 국책 과제를 진행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OLED 셀 검사 장비에는 전 세계에서 독점하는 분야가 또 있다 보니까 앞으로 삼성 같은 경우가 이제 OLED 시장까지 진출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시대가 오면서 마이크로 OLED 시장을 지금 이제 초격차를 이뤄내겠다. 얼마 전에 삼성 디스플레이 부사장이 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OLED 장비 업체들 초반에 이제 장비 쪽에 이제 투자가 시설 투자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장비 업체들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우 DSP 이번 달 이후 중요한 변곡점이 형성될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9월 말이면 테슬라 쪽에 AI 데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드디어 공개가 될 예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로봇 관련주들이 또 움직일 가능성도 있는 만큼 역시 이번 달 장기 20개월 이평선 돌파하게 되면 월봉상 파라볼릭까지도 빨갛게 나올 거고요. MACD가 빨갛게 나올 거고요. 이미 스토캐스틱 투자 심리도가 5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이번 달에서 다음 달 중요한 변곡점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주식은 방향성대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가면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노리는 거고요. 반대로 5개월 이평선 깨지고 하단 추세가 깨진다. 그러면 커트를 시켜야 돼요. 다시 밑에서 다시 잡아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방향성 게임이다. 이 부분 명심하시면서 초점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패하는 요인이 뭐냐면 가는 종목은 중간에서 잘라 먹어요. 못 가는 종목은 계속 들고 있습니다. 손절가가 없이.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단 추세 깨지면 들고 있지 않는 거예요. 다시 밑에서 다시 잡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라인대가 뭐 1,000원대 한 중반대 정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방향성에 순응해 주시고 그런데 이제 재료면이나 앞으로 성장성 봤을 때 위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대신 이런 기업들을 제가 좋다라고 하니까 또 이제 추경 매수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1,800원대, 1,500원대에서만 설명드렸다는 부분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조일알미늄을 설명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조일알미늄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항상 어떤 기업을 잡아야 될까? 저는 2020년도 때 코로나 위기가 터졌을 때 단연컨대 처음에 전기차를 생각을 했죠. CIS 같은 경우를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 10배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이 조일알미늄을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원래 항상 위기가 왔을 때는 이 경기 회복의 척도로 볼 수 있는 게 알루미늄 업체들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알코아 같은 경우 실적 발표를 계기로 해서 역시 어닝 시즌이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조일알미늄보다는 제가 그때 당시에 생각을 했던 게 알코아였어요. 그때 알코아가 $5에서 지금 $100 수준까지 올라가서 20배 가까이 올라갔었거든요. 지금도 요즘에 이제 알코아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바닥에 내려온 다음에 지금 이제 월가 쪽에서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는데 왜 알코아는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될까요? 좀 아이러니하죠. 그만큼 이제 항상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할 때는요. 이미 주가가 선반영이 돼 있어서 이제 상승적을 노리는 거고요. 반대로 경기 과열 신호가 나오고 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꺾을 거를 대비해야 돼요. 반대로 아래쪽으로. 그래서 항상 주식은 청개구리라는 또 이제 또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 조일알미늄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 있을 때 집중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두 번째, 왜 스토캐스틱 지표가 50 이상 턴할 때 밑에 보시게 되면 이때가 이제 급소였죠. 제가 작년도 이맘때 6월 때쯤에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쭉 랠리가 나왔죠. 그리고 기간 조정 받고 다시 이제 상승 전환되고 있는데 월봉 적산병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누가 들어왔습니까? 최대 주주가 1,500원대에서 100억 정도가 들어왔어요. 시설 투자를 원자재 이제 증설을 위해서 8배를 증설했어요. 이 양극박 소재를 롯데알루미늄 쪽에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조일알미늄이죠. 지금 롯데알루미늄은 헝가리 쪽에 2배 이상 증설하고 있고요. 미국 텍사스 지역 쪽에 수천억을 들여서 국내 기업 최초로 양극박 소재 쪽에 공장을 건립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기업들이 1분기에만 1,500억 정도 수주를 했는데 하반기 공장이 이제 완전히 완공이 됩니다. 내년도 이후에 앞으로 롯데알루미늄 공장이 헝가리 쪽과 미국 쪽의 공장이 완공된다. 많은 물량을 공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하반기에 지금 지금 유럽 쪽에서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지금 경기 회복세가 아직 미처 이뤄지지 못하고 에너지 가격이 뛰다 보니까 알루미늄을 감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내년도 이후에 지금 감산을 했는데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딸려요. 알루미늄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일알미늄 같은 경우가 지금 중장기 정벨 상태에 진입되고 있어요. 봐야 될까요? 안 봐야 될까요? 당연히
봐야 되겠죠. 1분기, 2분기, 상반기부터 실적이 폭증하다 보니까 상반기 실적 대비도 지금 실적 대비 현저히 저평가돼 있어요. 주포 세력 들어오고 저평가돼 있고 차트 완벽하게 정별 상태 만들어 놓고 대규모 증설을 하는데 왜 안 봅니까? 알루미늄 가격이 721선 바닥권까지 내려왔는데 알루미늄 가격.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알코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일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알루미늄 관련주 중에선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삼화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4,000원대에서 지금 2만 원대까지 뛰었죠. 아마 삼화알루미늄처럼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지금 아직까지 중장기 꼭대기권이 아닌 알루미늄 관련주 중에선 유일한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대규모 증설하는 기업들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믿고 보는 정지위원회 기법 강의였습니다. 이제는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전화 01786-1022-1023, 문자는 013-3366-8200. 이쪽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전화 상담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연결이 안 돼서 그 다음 거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먼저 보도록 할게요. 종목명은 앱클론이고요. 매수가는 15,000원, 비중은 20%입니다. 지금 수익을 내고 계신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카티 세포치료제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고요. 현재 18,600원에 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이 앱클론이라는 종목 과연 수익을 더 내실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이 바이오 쪽이라는 게 워낙 좀 변수가 좀 있어요. 어려워요, 바이오가 그렇죠. 너무. 네, 제가 자세히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웨클론 같은 경우는 지금 15,000원대에서 한 20% 가까이 보셨다고 하는데 일단 삼자 배정 유상증자가 들어온 기업이에요. 바닥권에 있을 때. 그래서 실망을 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항상 바이오 쪽은 임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주포 세력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최대 주주나 대표이사까지 대량 매수가 들어왔으면 더 좋았겠죠. 근데 하지만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웨클론 같은 경우 아직 중장기 꼭대기권은 아니죠. 왜? 이 빨간색 라인선, 이 721선, 중장기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기조로 전환되느냐, 아직 침체권에 있느냐 하거든요. 아직 침체권에 있는 거죠. 아직까지 과일권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단기 한번 거기서 저항을 받고 떨어졌어요. 참 희한하게도 720선 부근에서 저항을 받고 밀리는 경우가 있고요. 돌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기업이 한번 돌파를 했다 그래도 내려왔어요. 윗꼬리가 있으니까. 지금 일단 일시적으로 이제 기술적 반등권이죠. 그럼 이 위치에서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느냐. 전저점이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16,600원대가 깨지게 되면 일단 손절을 했다가 다시 보는 게 좋아요. 주식은 전저점 깨지면 들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지금 이 가격대가 15,000원대인데 16,600원 깨져도 뭐 익절이네요. 뭐 손절은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전저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전 고점 부근에서는 대량 거래가 시현됐기 때문에 매물 압박이 좀 있을 수 있어요. 2만 원대 한 중반대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단기는 좀 축소해 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일단 뭐 시장의 흐름을 보고 전량 매도했다가 다시 본다든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전략이 좋고요. 월봉 차트를 봤을 땐 이제 좀 중장기는 바닥 다시 시도하고 있죠. 왜? 20개월 이평선 이제 막 돌파를 시도하면서 파라볼릭이 상승 기조로 막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MACD가 상승 화살표, 골든크로스 하나 나오고요. 이제 스토캐스틱 지표 투자 심도가 50까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보조 지표상 아직 과열 신호가 안 나왔어요. 이제 밑에서 터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한 관심은 필요하되 이 박스권 매매 전략을 펼치는 게 좋아요. 만약에 2만 원대 중반대까지 2만 5천 원대까지도 뚫어버린다. 그러면 720선 돌파와 함께 본격 상승 전환이 이뤄질 수도 있죠. 하지만 전저점이 깨지면 추가 본격적인 하락세가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카티셀 치료제, 면역 항암제 관련 쪽은 유망한 업종이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서는 그래서 이 삼자 배정 유상증자가 들어온 에클론은 내년도까지는 또 관심권은 볼만한 기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박스권 매매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섹터는 워낙 변동성이 커서 대응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앞으로 이 종목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셨고요. 내년까지 관심권에 두자라는 분석을 주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까요? 생일 하이텍인데요. 네, 매수가는요? 15만 4,600원요. 네. 비중은요? 30%. 아, 30%? 네. 이 종목을 언제 매수하셨어요? 지난 7일 날인가. 아, 얼마 안 되셨네요. 그렇다면 이 종목을 좀 짧게 보셨어요? 길게 보셨어요? 좀 길게 해볼까 싶은데요. 아, 길게 보실 거고. 네, 그럼 제가 궁금한 거 여쭤봐 드리도록 할게요. 예. 위원님, 이 종목은 네.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 신규 상장 종목이죠. 폐배터리 섹터로 묶이고 있고 굉장히 기술력 있는 이런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딱 매수가랑 현재 주가랑 동일한 것 같아요. 이 종목 예. 좀 길게 보고 계시다고 하는데 예. 괜찮지 않을까요? 이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97,000원대에서 20%를 좀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15만 원대라고 하면 일단은 수익이 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종목이 좀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 중에서 주도주 역할을 뭐 세비캠이랑 같이 하긴 했어요. 그런데 위원님, 매수가가 15만 4,600원. 아, 그런가요? 네, 15만 딱 원이구나. 매수가랑 동일해요. 변경됐네요. 네. 저 위에 거만 봐가지고. 그래서 일단 이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가 무엇보다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 중에서는 대장주 역할은 좀 하고 있는데 좀 고평가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신규 상장되고 나서 엑시트를 하거든요. 기관들이 자금 매수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 지금 이 가격대가 낮은 건 아니에요. 기관들도 좀 매도하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처음에 이제 신규 상장되고 엑시트를 하다 보니까 지금 캐피탈 관련 회사에서 매도를 좀 많은 장내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성일하이텍 차트를 보시게 되면 대규모 시설 투자하는 건 좋아요. 2,400억 정도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대신 주식은 종목을 사는 게 아니에요. 때를 사는 거거든요. 지금 때가 맞냐 안 맞냐 이거를 봐야 되거든요. 지금 때는 아니죠. 15만 원대가 때가 아니고요. 97,000원대나 아까 지금 말씀드린 8만 원대. 그때도 원래 때는 아니에요. 신규 상장되고 나서는요. 원래 그 신규 상장되고 나서 그 가격대에 반토막이 났을 때 봐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신규 상장되고 6개월 동안은 안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을 생각하면 자이언트 스텝이나 맥스트 같은 경우도 신규 상장되고 쭉 랠리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곤두박질 쳐요. 반토막에 반토막 나는 경우도 있어요. 대신 메타버스는 실적 없이 갔어요. 하지만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요. 그러니까 올해 예상 주당 순이익이 한 3, 4천 원은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대비 퍼가 한 3, 40배 정도? 지금 현재? 그러면 최소한 제가 볼 때는 8만 원대 혹은 8만 원대 이하 정도에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단기 조정에 대비하는 국면 같아요. 물론 이변성으로 버블이 형성되고 나서도 거품이 더 버블이 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래 성장 기대감 때문에 막 주가가 계속 조정을 안 받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변성이고요. 정석적으로 보면 다시 한번 충분한 조정을 받고 나서 가는 게 정석인 것 같아요. 지금 폐배터리 시장이 커지고는 있지만 엄청나게 이미 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1, 2년 대규모 투자를 하고 나서 2, 3년 이후에 한번 쭉 다시 한번 상승세가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11선 부근이죠. 이 14만 8천 원대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만 좀 보유권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탈되면 추가 하락, 그리고 16만 8천 원, 9천 원 여기 정고점 돌파하면 단기는 뭐 추가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짧게 박스권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네, 위원님의 주식은 때를 사는 거다. 예. 굉장한 명언이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단기 조정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14만 8천 원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를 하시고 전고점을 돌파하면 추가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상담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그다음 전화 상담 또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이 많으세요? 부산 에너빌리티요. 아, 매수가는요? 80%요. 매수가는요? 2만 1천 원이시고 비중은요? 80%입니다. 아, 80%요? 네. 이 종목을 언제 매수를 하셨어요? 좀 오래됐어요. 오래되셨어요?
예. 그렇다면 이 종목을 좀 작년 내가 몇 월 달에 산지 모르겠네. 작년 정도. 네. 그렇다면 이 종목을 좀 짧게 보셨어요? 길게 보셨어요? 아니, 뭐 정책 사업이라서 좀 길게 봤습니다. 길게 보셨구나. 그럼 제가 네. 바로 여쭤봐 드리도록 할게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모멘텀으로 묶이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현재 주가는 2만 원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손실 보고 계신데 뭐 수익을 내셔야죠. 이 종목 예. 작년에 사셨고 굉장히 좀 오래되신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래서. 자세히 분석해 드려볼게요. 전화 잘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아침에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어. 지금 실패한 이유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투자자분이 뭐를 안 봤기 때문에 지금 이 물린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시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종목의 이제 공시를 보게 되면 지금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2022년도 8월 17일 날은 부사장의 3,000주 정도의 매도 물량이 나왔던 시점이에요. 2만 원대. 네. 제가 그때 당시 최근 들어 8월 달에 이 공시를 보고 매수를 하지 않았거든요. 원전 쪽에 뭐 사우디 원전, 체코 원전 많은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공시를 딱 보니까 불안한 거잖아요. 왜? 가장 수급은 정확하니까. 회사 가장 최고의 관계자가 매도를 하기 시작했다. 불안한 시그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이 공시만 좀 봤다 하더라도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도 쳐다볼 필요가 없었어요. 이 공시만이 가장 정확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공시를 안 봤다는 부분이 좀 뼈아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대신 미래 성장 기대감은 상당히 있습니다. 부사장이 뭐 그렇다고 전량 매도를 한 건 아니에요. 소량이기 때문에 다시 갈 여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풍력 쪽이랑 수소부터 시작해서 특히 소형 원자로 쪽의 사업이 거의 미국 업체랑 독보적인 재료가 있기 때문에 아마 11월 달에 사우디 원전이라든지 체코 원전 얘기가 나오면 11월 달에 다시 좀 반등을 줄 여지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최대 주주도 이미 뭐 10,000원대 이하에서 예전에 9,000원대에서도 유상증자를 했던 기업이고요. 그래서 지금 16,000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선에선 지금은 좀 보유권으로 가시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21,000원대면 지금은 바닥권이 아니거든요. 주식 삭스는 어디에서 매수해야 되느냐? 저 밑에 721선. 14,000원대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추격 매수를 하신 거예요. 저는 예전에 14,000원, 16,000원대에서만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지금 올라가면 2만 원대 초반대에서는 좀 경계를 해야 돼요. 축소 관점으로 보시면서 나중에 23,000원 돌파하면 추가 반등을 노리되 일단 21,000원대, 22,000원대는 본전 부근 이상에서는 축소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6,000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현 시점은 재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보유 관점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공시를 꼭 봐야 된다. 오늘 저도 굉장히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위원님. 예. 네,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미래 성장 기대감 있습니다. 오늘 분석 잘 참고를 하셔서 꼭 수익 내시길 바랄게요. 네. 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문자 상담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종목명은 HYTC, 매수가는 2250원, 비중은 1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주셨는데 이 종목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 신규 상장 종목이고요. 저에겐 약간 생소한 기업이긴 한데 찾아보니까 2차 전지 장비 기업이네요. 예. 이 종목도 자세하게 좀 분석해 예. 주시죠. 저도 처음 봤습니다. 아, 정말요? 지금 처음 봤는데요. 네. 왜냐하면 저는 신규 상장돼 있는 기업들을 거의 관심 있게 안 보거든요. 그 이유가 대부분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고 대부분 고평가돼 있어요. 그런데 이 기업은 다행스럽게도 일단 실적 대비 그렇게 버블이 껴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퍼가 한 15배 정도 예상 실적 대비 돼 있기 때문에 대신 요즘 들어 2차 전지 장비 시장이 좀 핫하죠. 그래서 일단 충분한 조정을 좀 받고 24,000원대에서 충분한 조정을 받고 나서 이제 상승 전환 시도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일단 단기 차트 위치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바닥은 시연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 저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유주만 보유를 하다가 저 파라볼릭 상단 부근은 한 2만 원대예요. 중장기 저항권은 2만 원대에서 2만 원대 중반대까지는 뭐 고평가 국면이긴 하지만 거기까지 한번 바라보는 전략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 잘 참고를 해서 꼭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 토요일에도 진행될 예정이니까 다음 주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다음 주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이죠. 공략주를 먼저 보기 전에 종목 AS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우리 지우멘토님 종목을 잘 사고 기다리다 매도하면 된다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예. 종목 AS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 예. 종목은 바로 이수화학이고요. 3월 28일에 매수를 했습니다. 와, 상승률이 141%나 되네요. 예. 이 종목 어떻게 좀 AS를 해볼까요? 제 이수학은 제가 좀 이제 2차 전지 쪽에 소재 쪽에 히든 카드로 봤던 기업이에요. 히든카드요. 그러다 보니까 이수학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좀 급락이 나왔었어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 앞으로 2, 3년 뒤가 가장 화랑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중장기는.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면 지금은 26,000원대가 강력한 지지권이에요. 주식은 전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그 라인대가 지지권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26,000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선 점진적 반등 기대 유효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히든카드 관련 시장 앞으로 계속 좋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 종목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미래 나노텍인데요. 와, 상승률이 174%. 제가 소문을 들었어요. 위원님의 예. 별명 정비례. 네, 감사합니다. 이 종목도 한번 AS를 해보죠. 예, 일단 이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는요. 무엇보다 이 하이니켈 배터리 쪽에 이 수산화 리튬 핵심 소재를 포스코 케미칼, 그걸 LG 에너지 솔루션에 공급하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중장기는. 아직 대규모 공급 계약 안 했죠. 올해 하반기 특히 내년도부터 대규모 공급 계약 기대감이 있고요. 내후년도에는 미국 쪽에 진출 얘기도 나옵니다. 아직 뭐 상토신호 안 나왔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7일 동안 연속적으로 올라오고 쉬어주는 거예요. 왜? 거래량이 안 터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조정으로 일단 인식을 하는 겁니다. 제 얘기가 100%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정상적으로 현재 지금 거래량과 차트 흐름을 보고 분석을 해드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명확하게 팩트대로 그냥 객관적 분석대로 대량 거래가 시현되지 않았고 정상적인 조정이다. 그래서 이 종목은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12,000원대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보유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5일선 부근이죠. 15,000원대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유권.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이제 시작인 것 같네요. 그럼 예. 그다음 종목도 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다음 종목 바로 나무가입니다. 예. 매수한 지 뭐 한 달도 안 됐는데 예. 상승률이 30%가 넘었어요. 정말 예. 대단하시네요. 이 감사합니다. 종목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예, 이 나무가는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요. 네. 최근 들어 이제 방송에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방송에서 이 종목이 수천 개 중에서 못 가면 어떤 종목이 가겠습니까? 이연사 외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웅변은 어렸을 때 잘 못했는데 요즘은 이제 좀 많이 외쳐댑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나무가 같은 경우는 실적 대비 극도로 저평가돼 있어요. 아직도 퍼가 지금 10배도 안 될 정도의 상당히 저평가인 것 같아요. 로봇, 메타버스, 그리고 3D 센싱 카메라, 자율주행까지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상투신호 안 나왔거든요.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도 아래 윗꼬리 소양선 형태 종가 강세일봉이 나왔습니다. 아직 밀집 국면 속에서 중장기 월봉상 외바닥, 쌍바닥, 쓰리바닥 적산병이 나왔죠. 밀집 국면이에요. 아직 이격이 벌어지지 않았죠. 전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본격적인 상승 기조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14,000원대 후반대 돌파에 초점 맞추면서 매매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로봇 메타버스, 자율주행 재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실적 대비 극도로 저평가가 돼 있다고 하셨고 전고점을 돌파하면 더 잘 갈 것 같아요, 위원님. 예, 그렇죠. 네, 그다음 종목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바로 에코 플라스틱인데요. 이 종목도 매수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상승률이 48%. 대단하시네요.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예. 이 종목도 한번 AS를 받아보죠. 예, 제가 지금 나무가라든지 에코플라스틱 추석 전에 좀 선물을 드리고 갔는데요. 이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지금 자동차 부품주 중에선 대장주 흐름이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최대 주주가 대량 매집을 해놓고 미국 쪽에 1,500억 가까이 증설 얘기가 나오거든요. 왜 최근 들어 투자자분들이 좀 더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최근 들어 7, 8월 달은 이 에코플라스틱만 죽어라 판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역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수급과 실적과 아까 말씀드렸죠. 대규모 증설하는 기업들을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자사주 매입도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중장기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면 월봉 차트가 이제 이번 달부터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있어요. 차트 위치가 기가 막히죠. 아직 과일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역시 앞으로 2, 3년 후가 기대가 되는 이 에코플라스틱은 아직도 상당히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제가 재작년 12월 달에 화신을 설명드렸습니다. 3,000원대였어요. 그리고 나서 올해 11,000원, 12,0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때 당시
7배짜리인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화신이 7배까지 갈지도 모를 것 같아요. 실적 보면 주당 수익이 2,000원 나오거든요. 그러면 2만 원까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 에코플라스틱도 아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면 제2의 화신을 도전해 볼 만한 기업이 아닐까. 지금은 매도를 신경 쓸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전기차 부품주, 핵심, 미국의 대규모 증설하는 기업들이요.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추석 선물로 주셨던 종목인데 뭐 예. 수급과 실적, 증설 모멘텀을 주목을 해보고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제2의 화신이다라고 하셨는데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다음 AS 하나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은 DKT고요. 매수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역시 20%의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뭐 말할 것도 없네요, 위원님. 이 종목까지 받아보죠. 요즘 좀 지수가 좀 안 불안해요. 저는 왜냐면 불안해요. 종목이 너무 할 게 많아서 제가 그래서 7, 8월 달에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어떤 얘기요? 지수가 별로 안 불합니다.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제 눈에 할 게 너무 많을 땐 대사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그만큼 주식은 바닥에서 도전을 해야 되는데 DKT가 굉장히 재료의 끝판왕이죠. 그러니까 나무가 다음에 스마트폰 부품주를 볼 게 뭐가 있느냐. 오히려 나무가를 앞서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전기차 엮여 있죠. 그리고 5G 케이블 안테나 부품 사업 엮여 있죠. 거기 폴더블폰 대규모 증설했죠.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 지금 실적 대비 폴더블폰 가지고만도 지금 상당히 저평가돼 있거든요. 폴더블폰 현재 실적만 가지고도 10,000원대 중반대인데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전 저점 부근이 10,000원대 부근이에요. 10,000원대 부근 정도가 급소였죠. 이전 저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 반등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 지금 매도를 신경 쓸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폴더블폰 대중화 나서고 있다. 이 부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뭐 재료의 끝판왕이다. 나무가를 앞서 나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시니까 앞으로를 더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싹쓸이 포착 종목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 네. 또 많이 가져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진짜 기대를 많이 해보고 들어볼게요, 위원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죠. 조금 더 이제 추석 연휴 이후에 네. 어떤 종목이 중요할까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먼저 설명드릴 종목이요. GMBS 엔지니어링. 이름도 너무 길어요. 기네요. 그래서 제가 좀 짧게 GMB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왜 봐야 되느냐? 이 종목도 완벽하죠. 왜 완벽하느냐? 일단은 이제 무패스 플라즈마 이제 스크러버를 이제 생산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물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유해가스를 처리하는데. SK하이닉스랑 인텔에 이제 공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텔은 굉장히 지금 앞으로 대규모 증설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파운드리. 그렇기 때문에 지금 GMBS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제가 자세한 내용을 이후에 있을 이제 오전 8시, 오전 9시죠. 공개 방송에서 제가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지금 설명을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름도 굉장히 기네요. GMBS 엔지니어링 첫 번째 관심주였습니다. 그럼 두 번째 포착주도 바로 확인을 해볼게요. 이 지오 엘리먼트라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오 엘리먼트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너무 좋아요. 아까 GMB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자사주 매입 들어오고 나서 쭉 지금 상승세가 이제 바닥에서 이제 이뤄지려고 하는데 지금 이 지오 엘리먼트 같은 경우도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요. 70%에서 80%를 육박해요. 상반기 기억나시죠? 하이크 코리아 최대 주주가 75% 지분 갖고 있는 상태에서 2,800원대에서 제 레전드 종목이 탄생했잖아요. 이 지오 엘리먼트 같은 경우도 최대 주 지분율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반도체 부품 모듈 소재까지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굉장히 또 중요한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대규모 시설 투자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기법 강좌 시간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세한 내용 이후에 있을 오전 9시에 제가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M10W 유튜브 포함해서 네.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종목도 좋다. 지오 엘리먼트 주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다음 세 번째 싹쓸이 종목도 바로 공개를 해보죠. 이 미래 컴퍼니라는 종목인데요. 네. 올해는 미래자 들어가는 기업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가 대박이 터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래 컴퍼니 같은 경우도 나무랄 데가 없죠. 일단 최대 주주 항상 해마다 주식 배당 받고 있고요. 무엇보다 자사주 같은 경우가 10% 갖고 있는 기업인데 실적이 폭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 컴퍼니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핵심칩 모듈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로봇 사업, 이 수술 로봇, 앞으로 외과 의사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만큼 수술용 로봇을 생산하고 승인받은 기업은요. 로봇계 기술의 끝판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인간의 생명을 다루다 보니까 굉장히 정밀하지 않으면 승인도 받기 어려울 거고요. 공급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를 본다? 그러면 수술 로봇을 봐야 된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무엇보다 반도체 장비, 그리고 디스플레이 세계 1위 엣지 그라인더 장비 업체다 보니까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다. 그런데 실적이 폭증하고 있다. 바닥에서 꿈틀꿈틀대고 있습니다. 앞으로 테슬라 AI 데이 9월 말에 있으니까요. 역시 로봇과 메타버스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장비 이미 기술 개발 완료한 것 같습니다. 시제품 양산 이제 들어갈 예정인 것 같거든요. 삼성 SDI가 수요 기업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왠지 이 수학을 자꾸 떠올리게 하는데요. 네. 그만큼 이 미래 컴퍼니 같은 경우도 앞으로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고요. 이후에 있을 오전 9시 M10W 유튜브 공개 방송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연간 베스트 M10W 전체 1등 방송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종목의 미래도 기대가 되네요. 미래 컴퍼니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이수화학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을 가져볼게요. 그렇다면 마지막 싹쓸이 공략주도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예. 마지막은 좀 화려하게 장식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이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DY라는 종목인데요. DY. 제가 주식 싹쓸이 작년 12월 달에 레전드 종목이에요. DY. 예, 그래서 작년도에 100% 가까이 올라갔었는데요. 지금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오른 것 같아요. 왜? 앞으로 자율주행 쪽의 모멘텀이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도에 불거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 이제 앞으로 모빌아이가 이제 하반기나 내년도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현대차의 아이오닉 5 로보택시가 내년도 상반기에 LA 쪽에서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센서 클리닝 시스템을 현대차와 독점적으로 공동 개발을 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 리비안 쪽에 리어 와이퍼 같은 경우를 지금 단독으로 공급할 예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 자회사 DI 파워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앞으로 인프라 투자 확대 수혜주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기업이 DY거든요. 앞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요. 제가 이후에 있을 이제 M10W 오전 9시 공개 방송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유튜브 포함해서 많이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상반기에 하잉크 코리아로 레전드 종목이 탄생했는데요. 하반기에도 또 제2의 하잉크 코리아 400% 500% 왠지 탄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강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주식은 일단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라고 했던 최근 들어 주식계의 필지상을 타신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저 역시 처음에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였겠죠. 하지만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자리까지 온 것 같거든요. 좀 더 열심히 하면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DY 작년 위원님의 레전드 종목이었는데요. 기회가 다시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관심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정말 좋은 종목들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송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쉽네요. 못다한 이야기가 많은데 이따 9시에 또 무료 방송이 있으시다고요? 예, 제가 지금 별명이요. 전기차 소재 끝판왕이다. 이 얘기들을 좀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소재 끝판왕. 왠지 또 하반기에 다른 별명이 생길 것 같아요. 반도체의 끝판왕이다. 아니면 지금 로봇의 끝판왕이다. 여러 가지 또 수식어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거든요. 주식은 재료를 먹고 살죠. 대신 재료를 먹고 살지만 실적이 뒷받침될 만한 기업들을 재료를 먹고 살 만한 기업들을 봐야 되거든요. 중요한 기회는 항상 실적이 급증할 만한 기업들을 찾는 거고요. 바닥을 찾는 방법을 배우는 거고요. 그리고 정상적인 투자의 길, 마인드부터 일단은 처음에 잘 갖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오전 9시부터 위원님의 공개 방송,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2차 전지, 그 안에서도 소재주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로 검색을 하시고 위원님의 사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투자 포인트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주식 싹쓸이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위원님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싹쓸이!